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수업 진행하기로 한 홍인왕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수를 유도한다고 헛기침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지구과학을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과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항상 설명회 때마다 이제 하소연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이제 수시로 갈 수도 있지만 정시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시로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올해 대학교별로 이제 과목별 반영 비율을 일단 잠깐 요걸 보여드리는 건데 왜 보여드리냐? 과탐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정시로 대학을 간다고 치면 서울대하고 서강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은 수학 다음에 과학의 반영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이 국어고요. 그 다음이 영어입니다. 그런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수학 국어만 많이 열심히 합니다. 수학 국어만.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면 하나 되지 않으면 인강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인강을 봤을 때 시험을 못 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강을 보고도 충분히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강을 학원 다니는 것처럼 꾸준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강을 학원 다니는 것처럼 꾸준히 볼 수 있으면 그럼 인강 봐도 충분히 준비 가능합니다. 그럼 인강을 그렇게 꾸준히 보려면 결국에는 인강을 보는 시간표가 학원 시간표처럼 짜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날 때 보는 게 아니라 요일 정하고 시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죽었다 깨도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현장 수업을 병행하면서 과학을 인강을 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일이 수학 시험이에요. 아니 수학 수업이에요. 근데 수학 숙제를 못 했어요. 그러면 과탐 인강을 봐야 되는 시간에 수학 숙제를 한단 말이죠. 내일 학원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수학 공부는 했어요. 근데 과학을 안 했죠. 그럼 한 주 밀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되니까 영어 단어 시험이 있네요. 또 한 주 밀립니다. 그리고 보면 국어나 수학은 막 숙제 막 이만큼씩 가지고 옵니다. 한번 수업 가면. 그럼 이거 다 풀려면 푸는 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다 풀려면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과학이 계속 밀려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볼 때 보통 3월 한 넷째 주 이쯤에 보는데 전범이거든요. 원이면 전범인데 아직 자기는 우주를 못 봤대요. 지구과학으로 치면 우주를 못 봤는데 그냥 시험을 봐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전범위 시험인데 안 본 부분이 있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재학생들은 그게 안 됩니다. 재수생들이 재학생들에 비해서 과학을 잘해요. 상대적으로. 왜 과학을 더 잘하냐면 작년에 했으니까 보다는 본인이 그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갔으니까. 그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역 애들 중에 본 애 중에 어떤 애가 있냐면 국영수 111이에요. 근데 탐구 44예요. 재수죠 얘는. 이거 재수합니다. 아까우니까. 탐구가 좀만 더 잘 나왔으면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니까 탐구를 너무 등한시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의 경우는 내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학을 내신처럼. 내신 때 내신 기간에 잠깐 공부해서 시험 봤을 때 괜찮게 나왔으니 수능도 그럴 것이다. 수능 11월에 보고 있고요. 1년 동안 준비해서 시험 봐야 되는 과목입니다. 잠깐 준비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생각의 전환도 좀 필요한데 과학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특히 지구가 어떤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냐면 수학 공부를 하다가 수학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수학 학원을 더 열심히 다녀요.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왔으니까. 수학 공부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수학 공부하다가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럼 수학 학원을 열심히 다녀요. 내 시험을 잘 보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지구과학은 시험을 봤는데 모의고사 3월을 봤는데 50점 맞잖아요. 그러면 학원을 그만둬요.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구과학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럼 학원을 그만둬요. 왜? 나 때문이니까. 네가 이상하게 가르쳤으니까. 어떻게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겨울방학 동안 개념을 한 바퀴 돌았는데 왜 시험을 못 봐요? 못 보죠. 개념을 한 바퀴 돌았으니까. 문제도 풀어야 되고 반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꼭 3월에 결과를 요해요. 이거는 내신 때 이미 다 기억하고 있고 3월에 개념할 때 내가 배웠던 거 다시 상기시키는 정도 수준의 친구들이 아니면 3월 달에 시험을 잘 보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물리랑 화학이랑 달라요. 성향이. 물리랑 화학은 배운 내용을 까먹는 게 아니지만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은 암기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까먹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그러니까 완벽하게 까먹진 않아요. 듬성듬성 남아 있는 거죠.
기억은 나는데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것뿐이에요. 그런 문제는 보통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 풀 때 3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근데 내 생각은 3번이 답인 것 같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항상 그래요. 잘못된 선택을 하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지식이 안 남아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만 까먹지 않고 쭉 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 6평, 9평 인원들인데요. 그리고 작년 수능. 이거 말고 이제 올해 수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6평. 올해 6평 때였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올해 6평 때 보면 첫 번째 6평일 때는 지금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하고 응시자들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조합이 3.8%밖에 안 되죠. 6평 때는. 그러니까 사탐, 과탐.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조합한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9평으로 가게 됐을 때는 9평으로 가게 됐을 때 이때는 이제 크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수능으로 갔을 때 갑자기 10%가 됩니다.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다 포기한 거죠, 과학을. 과학을 하다가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포기하고 다 사탐으로 넘어갔습니다. 사탐이 쉽다니까. 쉽다고 하니까 넘어간 건데 쉽다고 해서 공부 안 해도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무 늦은 시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보면 빠른 애들은 6평을 치고 넘어간 거고 늦은 애들은 9평을 치고 넘어간 상황인데 사탐도 암기할 양이 많잖아요. 암기할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암기한 내용은 너무 빠르게 소진되기도 합니다. 차분하게 차곡차곡 쌓아야 이게 응용 문제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지 급격하게 외운 것들은 당황하게 되면 잘 못 풀거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 인원을 보면 물리, 화학 보면 화학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48,000명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서. 약 5만 명이죠. 4%면 전국에서 1등급 맞으려면 2,000등 안에 들어야 돼요. 전국에서 2,000등. 전국의 고등학교 2,000개 넘습니다. 그럼 각 학교 화학 전교 1등들. 그죠? 그리고 작년 각 학교 화학 전교 1등들. 그런 애들끼리 경쟁이에요. 화학은 화학하는 애들 보면 보통 한 2등급 후반 정도 맞는 애들까지는 1시간 주면 다 맞아요. 1시간 주면. 30분 안에 못 푸는 거예요. 30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물리나 화학을 고2 때 공부한 게 있어서 그게 아까워서 이걸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아까운지 안 아까운지는 고3 시험지 가지고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고2 모의고사 말고요. 고3 시험지 갖다 놓고 고3 수능 문제 갖다 놓고 시간 재고 시간 28분. 왜냐하면 평상시는 편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28분 안에 이걸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풀었을 때 40점이 넘어가면 물리나 화학 해도 됩니다. 40점이 넘어간다면. 근데 한 30 초중반이 나온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 나중에 될 거야. 아니요. 몰라서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속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지 쪽으로 많이 넘어온다고요, 생지 쪽으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암기로 맞출 수 있는 점수가 32점이에요. 암기로 맞출 수 있는 문제에 32점. 나머지 18점을 위해서 1년 동안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선택하는 아이들의 성향의 문제들도 있긴 한 건데 사실은 물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들 말로 덕후가 많아요. 덕후. 물리 사랑하는 애들. 물리 잘하는 애들은 딱 보면 물리 잘하게 생겼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화학은 이게 또 역시 아이들 말이긴 한데 고인물. 썩은 물이 많습니다. 웬만한 애들 선생보다 빨라요. 푸는 속도는. 계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생명과학, 의대 생각하는 애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끼겠죠. 지구과학은 이거 못하는 애들이 하잖아요. 지구과학이 하고 싶어서 온 애들은 거의 손에 꼽습니다. 아니 원하는 과가 지구 시스템이네 있나요? 없어요. 지구 시스템 가지 않습니다. 지구 시스템 왜 가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시험을 애매하게 봐서 근데 이 대학교 이름은 포기할 수 없겠고 그러면 가는 과가 지구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과니까. 점수가 제일 거의 가장 낮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과학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엄청나게 어렵게 낼 수는 없어요. 엄청나게 어렵게 내면 확 날아가요. 점수 자체가. 왜냐하면 대치동 내에서 아이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전국의 애들의 경쟁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난이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두세 문제 정도만 어느 정도를 난이도를 조절을 하는 것이지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지구과학을 개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건 결국에는 32점에서 35점 사이가 안 나온다. 그럼 개념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개념이. 그럼 개념이 안 돼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겨울방학 때 개념을 했죠. 보통 겨울방학 때 개념을 합니다. 3월 때까지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3월에서 중간고사 휴강하기 전까지 문제 풀면서 또 한 바퀴 빠르게 돌거든요. 문제 풀면서 한 바퀴 빠르게 돌아요. 그리고 5월 달이 되면 이제 6평 대비를 하잖아요. 6평 대비. 6평 대비를 하고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는데 문제는 보통 6평 대비 시점부터 이제 조금씩 모의고사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저기 모의고사들이. 근데 그때 되면 개념이 안 돼 있는 애인데 점수가 30점대인데 야, 누구 선생님 문제 퀄이 좋대. 어느 학원 문제가 좋대. 그거 풀으러 가야지. 너는 아직 풀 수가 없다고요. 그걸. 점수가 안 되는데 지금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갖춰져 있다고요. 그걸 쌓은 다음에 가야지. 그걸 들으면 쌓일 거야.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안 쌓여요.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오질 못해요. 왜? 간신히 대기가 풀려서 들어간 거니까. 다시 빠져나오면 대기 걸리면 올해는 못 들을까 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맞는 상황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다는 문제, 뭐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유행하는 좋다는 문제라기보다는 유행하는 문제죠. 유행하는 문제, 대다수의 아이들이 선택하려고 하는 그 문제들은 어떤 모의고사를 풀어도 42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수업을 들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점수가 안 나오면 그걸 갖춘 다음에 들어가야지. 갖추기 전에 들어가는 건 이제 격하게 얘기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앉아서 인원수만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속감만 얻는 거죠. 난 이 안에 있다. 난 이 컨텐츠를 지니고 있다. 넌 없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 수능 끝날 때 보면 뭐죠? 이만큼 쌓여요. 그리고 당근에 올라와요. 몇 년도 무슨 자료 팝니다 이러고. 깨끗합니다. 깨끗한 건데 거길 왜 갔냐고. 깨끗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야 돼요. 본인한테 맞는 거.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다는 건 선생님하고 맞느냐 그건 모르죠. 선생님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 예를 들면 첫 수업 들었는데 수업 한 번 듣고 나간 애도 있어요. 선생님 스타일이 자기랑 안 맞는다고. 걔랑 저랑 어떻게 맞아요? 처음 만났는데. 안 맞아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건 안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싫다가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여기가. 근데 그게 왜냐? 인강을 보면 되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인강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 생각을 삭제시켜줘야 됩니다. 선생님이랑 안 맞아. 그럼 바로 어떻게 하냐? 바로 학원을 바꿔버려야 돼요. 다음 주부터 다른 학원 다니게. 그럼 애가 포기합니다. 아, 난 인강은 안 되는구나.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강으로 못하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강으로 할 수 있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요일, 시간 정해놓고 인강 보게 하셔야 됩니다. 시간 날 때 봐. 이걸로는 불가능합니다. 끝나고 났을 때 아이들이 완강률, 그러니까 진도율을 보면 한 38%? 많이 본 애들이 한 40% 조금 넘고요. 보통 적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보다 보면 아이들이 골라서 봐요. 문제 골라서 보거든요. 아, 이건 쉬우니까 안 봐도 되고. 근데 이런 문제를 틀려도 위기성도 못 느껴요. 왜? 이건 외우면 맞추니까. 외우면 맞출 수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 이건 외우기만 하면 돼, 내가. 그리고 해설지에 막 동그라미 친다고요. 그리고 안 외워요. 끝까지. 근데 끝까지 실수라 그래요. 괜찮다고. 어려운 문제만 계속 드립답하거든요. 어려운 문제만. 기본이 안 됐는데 어려운 게 맞추면 아니 기본도 점수가 배정돼 있는데 이거 틀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확실한 건 맞추고 넘어가서 그 다음 걸 준비해야지.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강은 그런 식으로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장 수업을 듣지 않는 친구가 인강을 본다면 특히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현장 강의 찍어서 올라오는 강의 있죠. 그거는 업로드 되는 족족 다 봐야 됩니다. 현장 애들은 그만큼 다 본 거예요. 쳐지지 않으려면 그거 다 봐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강 볼 때 일시정지를 누르면 안 돼요. 일시정지 누르면 1시간 강의가 2시간 됩니다. 현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쭉 가야 되고요. 놓쳤던 건 체크해서 나중에 다시 볼 때 그때 다시 보는 거지. 복습할 때 다시 보는 거지. 할 때 하나하나 끊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완강이 안 되는 거라고 애들이. 자꾸 끊으니까 1시간 수업이 2시간이 되고. 일시정지 누르면 안 됩니다.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쭉 가서 봐야 됩니다. 쭉. 자, 그래서 올해 점수 컷을 보면 물리, 화학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가채점 컷이니까 올해는 화학은 좀 문제가 좀 있죠. 1등 컷이 만점이고요. 만약에 화학을 선택한 친구들은 최상위권 의대는 힘듭니다. 올해. 표점이 낮아서.
그러니까 표점을 보진 않지만 이제 백분위를 보잖아요. 96이에요. 백분위가 화학 다 맞았을 때. 95. 만점자가 너무 많아서. 그럼 이거는 서울대 의대는 못 간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화학 선택했으면. 근데 이제 생지가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은 과목들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인원수가 많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과목을 시험을 봐야겠다 이런 결정이 안 났다면 그럼 생지입니다. 그럼 생지예요. 특별히 내가 뭘 하겠다. 아, 뭐 하지? 생지. 이런 고민이면 뭐 하지? 왜냐하면 물리랑 화학을 하려면 이건 확고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물리랑 화학을 할 아이들은 할까 말까? 그러면 생지라고요. 할까 말까? 그리고 두 번째 투를 물어보시는데 투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난 서울대 아니면 재수할 거야. 이 마음가짐. 연대 의대도 괜찮. 그러면 원 2개. 연대 의대도 괜찮은데 이 생각이 들면 원 2개. 혹은 의대도 괜찮은데 그러면 원 2개. 근데 난 서울대만 우리나라의 대학교인데 그러면 투. 서울대 아니면 나는 안 가. 난 무조건 재수할 거야. 그러면 투 2개. 왜냐하면 서울대 이외의 학교들은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투 2개가. 서울대 이외 학교. 왜냐하면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5천 명대잖아요. 5천 명대고 이제 아이들 얘기로는 컨텐츠도 없어요. 이건. 만들지도 않습니다. 수요가 적으니까. 뭘 많이 찍어내지도 않아요. 문제 자체를. 그럼 있는 것만 계속 반복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진 않습니다. 뭐 내신으로 투를 하니까 그거에 도움을 받아서 내신으로 원은 안 했나요? 했어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내신으로 뭘 했으니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은 이제는 받아들여야 돼요. 현실을. 그래야만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기대하는 것 중에 이거예요. 고2 때까지는 우리 아이가 지금 학생도 잠깐 보이는데 미안하지만 고2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3학년 되니까 달라질 거야. 며칠 지났다고 그게 바뀌어요, 사람이. 그냥 해만 바뀐 건데 그대로 가요. 특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를 갈지 말지는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면 그 성적을 토대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의 입결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수시로 학종이나 교과로 어디까지 붙였는지. 근데 학교 선생님이 요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학년 때 내신이 확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이 끝나면 이건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럼 이게 수시할지 정시할지는 결국에는 아이와 상담을 통해서 대학교 설정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 어느 대학. 이 대학 밑으로는 안 가. 그러면 이 내신 성적으로 이 대학이 불가능하다. 그럼 정시 전환이죠, 바로. 그러니까 정시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국어나 영어나 수학은 어차피 학교 내신이 수능 특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능 준비가 돼요. 과학에서의 차이인 거예요. 탐구가 수능이랑 상관없는 과목을 하잖아요, 내신 때. 그럼 딱 그때만. 그리고 수시가 중요한, 내신이 중요한 친구들은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수능 공부해야 되고요. 최저를 맞춰야 하니까. 그리고 내신 기간에만 내신을 바짝 하면 됩니다. 대략 3주에서 4주 정도. 막 3월 달 돼서 이때부터 내신 준비할게요. 상대평가 과목이 몇 개 없는데 왜 3월부터 내신을 준비하냐고요. 하던 건 마무리를 해놓고 내신을 준비해야죠. 하던 건 왜냐면 수능 안 볼 건 아니니까.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40%를 뽑는데 그걸 던져놓고 이것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그렇게 할애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과 과목의 성향을 보면 이게 이제 못한데 4월이 아니고 5월입니다. 보면 3월 달에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애들 점수 막 8점도 있고요. 17점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이거는 내신을 아예 하지 않고 처음에 했던 친구들, 물론 겨울에 수업 시작할 때는 지구과학은 아예 하나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꾸준히 하게 됐을 때는 개인 차는 있습니다. 서서히 올라가는 친구, 갑자기 올라가는 친구,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친구. 개인 차는 있지만 1년 동안 하면 성적은 나옵니다. 물론 못 본 애들도 있죠. 그건 안 보여드리죠. 그거는 안 보여드리죠. 아니 어떻게 다 잘 보겠어요, 수업을 들은 애들이. 전원 다 잘 볼 수는 없잖아요. 개인 차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꾸준히 하면 불가능한 과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과목은 아니다. 왜냐면 학원도 광고도 다 그렇잖아요. 서울대 의대 갔다 하지만 그 학원에서 다 서울대 의대만 갔냐고요. 재수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보여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는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꾸준히 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꾸준히 하면. 그러니까 이게 현장이든
인강이든 뭐든 뭘 하나를 타고 쭉 가야 되는 거고 항상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내 친구가 하니까 저기 갈래. 이게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내가 지금 풀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아마 프린트로 올해 수능 분석한 게 있을 건데 올해 수능 20문제의 모든 근거는 수특, 수한, 기출에 다 있습니다. 그림 다 있어요. 근데 그림 연계예요. 그림 연계. 그림이 똑같다는 건데 근데 그림이 좀 바뀐 게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첨부 안 돼 있으면 이투스 홈페이지에서 제 해설 강의 찍어놓은 거 보면 거의 첨부 파일 있을 겁니다. 뭐냐면 태풍을 예로 들면 태풍에서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여기다 동서남북 이렇게 써놨거든요. 동서남북 방위를. 기출 문제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풍향을 이렇게 줬단 말이죠. 뭐 이게 동서남북 이렇게 쓰면 이때는 동서풍이 아니죠. 남 여기 서북이 있으면 이때는 남동풍이 불었고 남풍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풍향이 변했다. 이게 기출 문제인데 수능엔 어떻게 줬냐면 이걸 동그랗게 그려서 줬어요. 여기가 동, 여기가 남 이런 식으로 점을 찍었다고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게 남동풍이잖아요. 얘도 남동풍이에요. 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이러면 다르다 그래요. 애들은 문제가. 그냥 새로운 문제인데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새롭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문제를 봤을 때 막판으로 가게 되면 문제를 거의 기계식으로 풀거든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는, 고민을 하지 않는 거죠. 고민하지.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에 너무 집중돼 있어요. 나중에 가면. 지구과학인데도 불구하고. 지구과학은 그렇게 막 계산 많이 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한 두세 문제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두세 문제 한다 하더라도 비례식이나 비율적인 거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제 별의 밝기 비교할 때 별의 밝기가 왜 1등급에 2.5배 차이 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외우라고 그래요. 주로 나오니까 1등급은 2.5배, 2등급 6.25, 3등급은 16배, 40배, 100배 이렇게 차이 난다. 5까지는 외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이 어떻게 나왔냐면 만분의 16배 차이 나는 게 나왔어요. 이렇게 만분의 16배. 그럼 애들이 이거를 보자마자 뭐 하냐? 약분해 버려요, 이거를. 이걸 약분하는 게 이게 2.5의 세제곱이고 얘는 2.5의 10제곱이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계산 시간이 준다고요. 그럼 2.5의 7제곱 차이니까 7등급 차이 이렇게 끝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중에 푸는 어떤 사설 모의고사들은 이걸 약분해야 답이 나와요. 숫자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항상 평가원이나 수능은 딱 떨어지게 줍니다. 숫자를. 계산력을 묻지 않아요. 이 수치를 보고 나서 관련된 개념을 네가 떠올릴 수 있냐를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이 나중에 가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계산기 쓰고 끝내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꼭 나눠야만 해야 되는 문제는 그냥 계산기 써버리면 돼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직접 손으로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건 직접 손으로 해봐야 됩니다. 이런 연습들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애들이 올해는 지구과학 시험이 마지막 장에서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거든요. 이게 안 떠오르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나눠봐야 돼요. 답이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1년 동안 총 5바퀴를 돌아요. 1년 동안 총 5바퀴를 돕니다. 그러면 암기하는 내용이 안 외워지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외워집니다. 무조건 외워져요. 근데 지구과학은 첫째도 개념이고 둘째도 개념이고 셋째도 개념입니다.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념이.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묻는 것들을 항상 기억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스킬보다는 이 문제에 포함된 개념들을 떠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과학, 과목적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념은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EBS 교재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EBS 교재는 좋다 싫다가 아니라 봐야 한다예요. 50% 연계입니다. 50%가 그림 연계입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연계 많이 되는 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문제예요. 두 번째 기출문제. 기출문제 출제한 사람들이 문제 또 출제할 거예요.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눈에 익으니까 이걸 무시해요. 이런 문제들. 아이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눈에 익어도 계속 풀어봐야 돼요. 근데 계속 똑같은 거 풀면 재미가 없으니까 처음엔 그냥 풀고 두 번째는 밑에 주어져 있는 1, 2, 3, 4, 5번 없다고 생각하고 주관식으로 풀고 기역, 니은, 디 그냥 한꺼번에 다 골라서 마지막은 문제 가리고 그림만 보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뭔지 다 생각해보고 그래서 보기에 있으면 패스 보기에 없으면 생각나지 않는 그 부분이 수능에 나오면 내가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구과학은 툴을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능 시험에서.
무조건 마지막 시험 시간이기 때문에 체력도 떨어져 있고요. 집중력도 떨어져 있고요. 멘탈도 날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멘탈이 날아간 경우는 크게 보면 앞에 시험 결과 때문에 혹은 이것만 잘 보면 된다 이제 그런 부담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평상시의 실력보다 잘 안 나와요. 수능 가면. 그런 부담감들이 있으니까. 그럼 평상시에 아이들이 연습해야 되는 건 일단 첫 번째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체력 뭐 공부 체력.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아침 8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앉았던 기억은 없어요. 잠깐은 자요. 잠깐은 쉬는 시간이든 뭐든 잡니다. 그 시간은 자면 안 됩니다. 그걸 또렷이 눈 뜨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또렷이 눈 뜨고 버틸 수 있는 체력.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럼 실수하는 걸 줄이는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반복이에요. 반복. 몸에 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 당했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구과학이에요. 풀었을 땐 다 맞은 줄 알았는데 채점하니까 다 날라갔네. 그게 풀 때는 멍한 상태에서 푸니까 그냥 다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시험 끝나고 보면 답이 보여요. 왜? 왜 내가 3번 썼지? 그러니까 그게 줄으려면 반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반복. 과학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운동선수 얘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손흥민이 공을 못 차기 때문에 공 차는 연습을 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공 엄청 잘 차는데 걔 항상 연습한다고요. 똑같습니다. 쉬운 문제도 계속 연습해서 풀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쉬운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는 결국에는 아이디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유형들을 푸는 것이지만 쉬운 문제는 내가 외우는 거란 말이에요. 외우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알아도 풀고 눈에 보여도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1년 동안 유지하는 게 공부를. 아는 내용 나오니까. 막판에 막 9월 달에 와서 문제가 새로운 거 없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애도 있어요. 어떻게 새로울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공부했는데. 다 봤던 문제들이 나와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꼭 개념이랑 기출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1년에 최소한 3번 풀어야 된다고요. 초반에, 중반에, 막판에. 그렇게 반복해서 풀면 수능 충분히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꼭 생각하셔서 아이가 잘 이행할 수 있게끔 잘 이해해서 해주시면 꼭 원하시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